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남자 이종찬 전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었던 12월 25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 저의 작은 부주의로 말미암아 다른 분의 오해를 사서 제가 오늘 모 경찰서의 강력 위반, 우리가 그 뉴스에서나 보던 강력 위반, 범죄자들만 다룰 것 같은 그 강력 위반, 무시무시한 형사님들 앞에서 사건 조사를 받았는데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어제가 12월 25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카페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제 자리를 잡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등을 마주 앉을 수밖에 없는 구석 자리 두 자리만 남아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착석을 해서 이제 제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코트를 요 뒤에 이러한 방식대로 좀 놓게 되었어요. 친구가 도착하고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일어나야 될 시간이 돼서 이렇게 딱 일어나서 제 코트를 봤더니 요 뒤편에 앉아 계신 분의 뒤에 이렇게 코트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속으로 내 코트가 이쪽으로 미끄러져서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께 너무 죄송한 마음에 이분께 실례가 안 되도록 코트를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굉장히 여유롭게 이렇게 입은 다음에 화장실까지 천천히 다녀와서 약속 장소를 갔죠. 그 이후에 코트는 종리스카 뒷좌석에 이렇게 조용히 놓여져 있었답니다. 아니, 그렇게 카페를 나와서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중간에 문자가 한 통 와 있더라고요. 그 문자의 내용이 지금 띄워드릴게요. 다음과 같아요. 카페 이용권 관련으로 문자를 드렸다. 그래서 저는 뭔가 결제가 잘못됐나 하고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서 제 계좌 잔고를 확인해 봤는데 계좌 잔고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뭔가 카드사에 오류가 있나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제가 새벽 1시경에 집에 들어와서 코트를 딱 보니까 이 코트가 제 코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를 이렇게 막 만지다 보니까 그 주머니에서 제 것이 아닌 무선 이어폰이 나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1분 동안 이게 뭐야? 내가 친구 걸 가져왔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지금 코트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서 코트가 바뀌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카페밖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제가 카페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 카페는 새벽 3시까지 하는 카페여서 아직 영업 중일 것 같아서 전화를 하니까 저보고 놀라지 말고 들으시라고 지금 그분이 지금 상대방께서 절도죄로 저를 신고를 하셔가지고 형사분께서 방금까지 있다가 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1시에 형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형사님, 사실 제가 아까 그 옷을 가져간 사람인데 카페를 통해서 연락을 드렸다. 옷을 절도한 것이 아니라 제 옷으로 착각해서 가져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형사님께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면서 카드사에서 분명히 연락이 갔을 텐데 연락을 못 받으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누군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카페에서 사용한 제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저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게 조금 오해가 생길 수도 있었던 게 카드사에서는 분명하게 코트가 바뀐 것 같다고 저에게 공지를 했다고 안내를 했던 거예요. 그분한테는. 제 입장에서 코트가 바뀌었다고 공지를 받았으면 저는 당연히 바로 당장 달려와서 그분과 코트를 뒤바꿨을 텐데 저는 당연히 이거 이용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 카드가 뭔가 잘못된 건가? 그럼 뭐 또 연락이 오겠지라고 쉽게 생각을 좀 한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트를 잃어버리신 분의 입장에서는 카드사에서 이렇게까지 연락을 했는데도 네가 연락을 안 하는 거면 너는 분명히 절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아마 오해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피해자분을 만나서 제가 문자를 보여드리면서 사실 문자가 이렇게 왔었다.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하고 이렇게 90도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건 분명히 제가 실수를 했고 그분도 분명히 크리스마스에 여자친구분과 너무나 즐겁게 나오셨을 텐데 저 때문에 기분이 망쳐진 것 같아서 제가 형사분께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그러면은 그분께서 제 코트를 입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코트는 증거물로 지금 경찰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 그때 제가 갑자기 심장이 철컥 내려앉는 것 같은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가 굉장히 많이 추웠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코트를 제가 가져갔기 때문에 또 제 코트를 그분께서 입으신 게 아니라 제 코트는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결론적으로 추위에 떨면서 하루를 보내셨을 것이고 아니면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사셔서 괜한 지출이 또 생기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와, 나는 정말 즐겁고 기쁘게 성탄을 보냈는데 나의 잘못된 부주의로 인해서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폐를 끼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밤에 굉장히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좀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아침 11시에 상대방 피해자분을 만나서 정말 만나 뵙자마자 제가 사건 진술을 드리기도 전에 이렇게 90도로 정말 인사를 해서 정말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어제 부득이하게 지출이 나가신 부분은 제가 정말 이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성의를 표시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다행히 그분께서 어제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대요. 왜냐하면 본인도 굉장히 좋은 기분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고 카드사를 통해서 여러 번의 연락을 드렸는데 답장이 오질 않아서 고의적인 절도죄로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서 오늘 피해자분과 잘 오해를 풀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는데 우리 또 강력 위반 형사님들께서 굉장히 친절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있는데 확실히 강력범죄를 상대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인상은 굉장히 무서우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우리 피해자분 정말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느낀 거는 사람이 정말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다는 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느낀 것도 많이 있지만 신앙적으로 느낀 사족을 단다는 것은 제가 조금 변명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보시는 분이 보기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은 이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살지 맙시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